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PJW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PJW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생 출신 버스기사, 지금 서울시내 버스기사로 근무 중이지만 한때는 누구보다도 등골 브레이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순채로 가봅니다. 군 전역한 직후에 회계사 시험 본그 시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번 1차 시험을 봤지만 단 한 번도 합격한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거 입 답시고 과목이 가장 비슷한 세무사 전형 2018년에 1차 시험 합격하고 2번의 2차 시험 기회를 받았지만 시험 직전에 번아웃이 와서 날려먹고 그렇게 수험생활 끝냈습니다. 그래서 20대 8년 날려먹고 뒤늦게 사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보험 설계사였는데 친구였던 사기꾼 놈에게 깨어서 들어갔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빚만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빚 아는 채로 그만뒀습니다. 절에서 사무직 일도 해보고 고독 삼성, 건설 영양도 가보고 하다가 버스로 입문했습니다. 조소 마을버스 1년, 경기도 1년에서 2년을 하고 이 사연을 적는 시점이 지금은 서울버스에서 1년 하고 서울 시내버스에서 1년 하고 또 1개월 넘어갔습니다. 총 경력은 현재 3년이 넘었는데 아직은 미천해도 수험생활 시절보다 훨씬 생활의 질은 나아졌습니다. 보험 설계사 시절 실수로 인해 진 빚을 최근에 털고서 이제는 통장 잔고가 플러스가 되어가는데 성공했지만 액수는 아직 적기에 앞으로 3년간은 나 죽었다 하고 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플렉스 욜로는 하면 안되고 계속 모아야 합니다. 현재는 월급에서 120만원 플러스 2달 간격 상여금 150만원 저축 중. 지금 와서 돌아보면 장생들이 시험을 못 접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접고 나오면 공부했던 모든 걸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큽니다. 당장 취업하려 해도 기업체에서는 불합격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수험기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기간, 즉 놀고 먹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게 가장 두렵기에 접지 못하는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걸 해야 내가 살 길이 생깁니다. 접고 나오면 막막할 것 같지만 결국 살 길은 다 나옵니다. 단 내가 발품 팔아 찾아야겠지만.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하고 많은 시험 중에 회계사를 준비했을까? 회계사라는 게 여러분 아무나 준비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전문직 시험이잖아요. 전문직. 보통 전문직은 보통 가방끈이 기신 분들이 많이 도전해요. 아무나 도전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 진위장벽이라는 게 원체 높고 거기다가 이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회계학과요. 아니 회계학과 나와도 다 이 시험 준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험 준비한 사람들 요즘 보면 스카이 분들이 많아요. 스카이 문과 출신들. 보통은 유수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는 스카이나 이제 그런 서성한 나온 분들도 이런 전문직 시험 떨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떨어져요. 붙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면 이쪽이 많이 몰리거든요, 요즘에. 혹시 죄송한데, 그 학교가 혹시 인서울권이에요? 인서울권 회계학과 나오셨나요? 아, 그렇군요. 공부를 좀 하셨구나, PJW님이. 공부를 좀 하셨구나.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럼 커트라인 근처에 간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피기 커트라인 알 거 아니에요. 1차가 피기 나면, 뭐, 커트라인 80점인데, 뭐, 78점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시는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전문직 시험은. 간 적도 없었다고. 그럼 빨리 진작에 접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작에. 근처에 간 적 없으면, 예, 애전히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5년 하셨구나. 이 고시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구급시험은 그래도 1년 하면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고시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여러분.
워낙에 4년 5년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장성이 안 여겨지거든 이게. 그리고 이 전문직 시험이 가능했던 얘기는 그래도 집에서 어느 정도 뒷바라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전문직 시험은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의료가 일반 공무원 강의보다 더 비싸요 이게. 전문직 시험이 책값도 비싸고 아무래도 봐야 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아 그래도 세무사는 1차 시험 합격했구나. 공부에 아예 좀 재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군요. 왜냐하면 회계사 세무사가 옛날 시험 같지 않은 게 스카이분들이 너무 많이 도전해요 이쪽에. 문과생들이 요즘에 이제 대기업 취업이 쉽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요즘에 보면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도 워낙에 이제 취업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런 전문직 시험이 있죠. 예,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예, 이런 시험이 많이 몰립니다. 너무 많이 몰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분 때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덜했겠지만 지금은 엄청 많이 몰려 이게. 예, 지금은. 그러니까 더 박 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그분들도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예, 그분들도. 왜냐하면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 공부를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구급 시험 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게. 근데 구급 시험 쳐볼 생각 안 했어요? 구급 세무직이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세무직이 아시겠지만 채용 인원이 많거든요. 네. 채용 인원이 많아요. 많고 경쟁률이 좀 낮은 게 아무래도 지리잔백이 있다 보니까 전공자가 아닌 이상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과목을 이제 풀기 힘들잖아요 이게 공부하기가. 구급 세무직 같은 건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 정말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초창기보다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좀 스펙이 좋은 어떤 수험생들, 그러니까 수험생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수준 높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많이 도전하니까 변별력을 주지 않으면 이제 가져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금방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 수준이. 그래서 어지간히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수험생의 어떤 그런 실력 차를 판가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만큼 예전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이게. 예. 보험 설계사. 아 이거 친구가 많이 추천했구나.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 멀쩡한 사람도 없죠. 이런 친구들 중에. 이거 왜 추천하느냐면 영업이야 영업. 이 보험 설계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다단계랑 비슷하거든요. 피라미드. 예.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니죠 이거. 친구라고 자격도 없는데 그럼 이 친구라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님한테 왜 이렇게 추천했냐면 님을 추천해야 자기가 살거든요. 예. 자기가 살아요. 결과는 당연히 빚만 얻어맞았다.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보험 설계사도 직업인데 왜 돈을 못 벌고 빚만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험 설계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달 일정 이상 실적 올려야 돼. 근데 내가 뭐 실적 올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돈을 메꿔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지같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많이 버는데 이게 비리비리가 엄청 심해 이게. 근데 이제 보험 설계로 돈 벌기 힘든 게 이미 사람들이 보험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뚫을 수가 없어 이게.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바꾸라 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나같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누가 보험을 가입하겠다 그래. 고생은 많이 했구나 우리.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서울 시내버스. 어떻게 보면 우리 PJW님이 20대 체력이 별로 좋지 않겠어요. 20대 뭔가 좋은 기억이 없잖아요. 전문직 시험으로 날려먹고 이것저것 도전했지만 좀 뜻하는 말 이루지 못하고 돌고 돌고 해서 얘기 왔네요. 참 쉽지 않았겠네. 어떻게 보면 그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버스 하면서 아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을까? 나 그래도 과거에 전문직 시험도 봤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서울 시내버스 일하신 기사님들이 젊은 기사님 중에서도 고학력자가 많아요. 사실 버스는 학력하고 상관없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버스 운송 자격증이 만 26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어린 나이 때 다기 힘든 게 시내버스 하려면 저게 버스 운송 버스 자격이 제가 알기로 만 26세? 그 생일 지나야 운전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한국 나이면 28살이야. 이분이 지금 들어가도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 안 느꼈어요? 난 여기 늦게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이 먹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네. 왜냐면 버스가 뭐 처음부터 버스 시작해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저것 해보고 잘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거든.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일반 회사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넘어왔다거나 자영업 하다가 안 돼서 넘어왔다거나 예. 아니면 다른 이제 뭐 고속버스나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서 버스 운전하다가 서울로 왔다거나 이런 케이스 많지. 당연히 수험생보다 낫죠. 수험생보다. 수험생 때는 사람 치고 못 받던 시절이니까. 나도 누가 대해준 사람도 없고 그래도 버스 기사면 이제 누가 기사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 동료들도 있고. 월급 매달 120만원 모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간 돈이 많나 보네요. 왜냐하면 사실 그 시내버스 이제 직영 시내버스가 적게 버는 게 아닙니다. 네,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돈을 막 쓰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막 쓰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 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350 정도 되지 않나요? 평달에 한 340, 50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수령으로 상여 나오는 400 좀 넘을 테고. 아니 상여 나오는 게 아니라 상여 보통 이제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뭐 엄청 큰 데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봉급 중에서는 많이 버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서울 시내버스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시내버스가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월급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연차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오르는데 막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이제 오래 한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막 극명하게 크게 나진 않아요. 이게 예, 그냥 가는 거 길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았으니까. 예. 그리고 아마 PJW님도 많이 볼 거예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버스 운전하잖아요. 그 버스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들 정서 같은 거 있죠. 승객들을 많이 관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버스 운전을 할 때 보면 전방 좌우 뭐 뒤도 보지만 승객도 누가 앉았는지 그런 것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건지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 힘들구나. 일 안 하는 사람도 많네. 이 시간대 왜 버스를 타지? 저 여자는 몇 달째 버스를 타네. 아, 직장 못 구했나? 이 생각 들 거야, 맞죠?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낮에 버스를 타면 이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평일에 낮에. 왜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그 나이 때 이제 성인인데 낮에 내가 버스를 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직장생활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좀 계속 노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그 시간대 버스 타는 사람 꼭 있거든 이게. 네, 낮에 한 3, 4시 사이에 이때 버스 타는 사람 꼭 있어 이게. 아, 저분 또 나왔구나. 빨리 뭔가 구해야 될 텐데. 근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딱 보면 이제 자주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같은 노선만 가다 보니까. 그 시간대 딱 타면 저분 몇 달째 이 시간대 타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난 천만 다행이구나 그래도. 물론 그런 분들 무조건 위안삼으면 안 되겠지만 난 그래도 어떻게 핸드바 뭐 그래도 일하네. 그래도 잘 됐습니다. 우리 PJW님이 어찌됐건 간에. 사실 시내버스가 일이 힘들긴 하거든요. 일이 힘들어요 사실. 특히 서울 같은 게 운전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빌런들도 많고 노선도 복잡하고. 뭐 그래도 근로역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버스 기사에 대한 어떤 처우나 입지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물론 지금도 버스 기사 일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관심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그 시내버스 기사 중에서는 이제 끝판왕이니까 자부심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빌런 같은 승객이 있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여름 되면 운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빌런들이 많이 타거든요. 빌런들이 더 많거든 평소보다. 이 불빛이 높잖아요. 날씨가 덥다는 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긍정적인 게 아니죠. 물론 시내버스 기사들은 이제 실내 에어컨을 틀겠지만 여름 운전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땀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밖에서 땀 흘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짜증이 섞여 있어. 시비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괜히 막 이상한 사람들 엮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도 버스 타면 기사님들한테 뭐라 따지지 마시고, 기사분들 스트레스 안 받아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안전운전 하시고 정년제까지 사고 안 나고 쭉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